아침 9시인데 여기 바디샵 아침 8시인데 바디샵 문 여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구글이랑 다르네. 남부라 역시 리버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체크만 해보는데 100불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얘기하면서 약간 멋쩍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손에 기름 묻히면 일단은 100불, 근데 자기들이 고칠 수 있을지는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캐스트로 프리미어 루브 익스프레스거든요. 약간 엔진 오일 위주로 갈아주는 데 같은데 평이 좋아서 들어와 봤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아직도 문을 안 열었네. 다들 한 10시 11시 여나봐.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엔진 경고등이 아니고 그 냉각수 있잖아요. 냉각수가 떴어요. 이거 제가 어제 냉각수를 보충을 해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떠버리네. 좀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 디젤 차라든가 트랜스미션 이런 거 파는데, 이런 거 수리하는 데가 있고, 그 위로도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위에 좀 있네. 근데 온 만큼 또 가야 되네. 뭔가 풍경이 제주도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400m 앞에서 좌회전. 장장 46km를 왔고요. 거의 전기 모드로 많이 왔어요. 일단 That's what it's probably gonna need. Your fluid is full. Yeah. I'd have to check the code on my computer, and there's a valve that controls it that goes bad at times. Okay. And usually it's that valve. Yeah. You just have to drop it off sometime. I'd have to check it. Okay. I can't do it today. I You can can check it do Monday for you. Then I'll probably have to order a part. Oh, really? Yeah. Okay. So that's the most I could do. Okay, thank you. 오늘 고칠 수가 없대. 먼데이 이틀 뒤에 오래요. 왜냐면 지금 부품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대. 하긴 그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 이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린 차도 아닌데 이 동네에서 부품이 있을 리가 없죠. 오래된 차고. 오클라호마로 어떻게든 천천히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미치겠다 진짜. 네, 저는 지금 비상등을 켜고요 갓길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40마일 정도를 운행하고 있고, 네, 35번 도로를 지나서요. 여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남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도심에서 한인분들 많이 안 사시고 조금 근교에서 사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중심가는 조금 범죄율도 있고 너무 복잡하고 집값도 너무 비싼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오클라호마 시티 첫 인상은 뭐랄까 조금 좀 시골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다른 도시랑 비교해서 좀 그런 느낌이 있고, 빌라촌 많이 봤는데 와, 여기 뭐야, 이거 위에 지붕이 되게 독특해요. 진짜 오클라호마 같아. 오클라호마도 인디언의 말이잖아요. 텍사스도 인디언 말이구나. 앞에서 한번 볼까요? 앞에서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모든 집들이 다 똑같아 가지고 되게 이쁘다. 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와, 12도인데 왜 이렇게 춥지? 지금 3월인데 초겨울 날씨예요. 이게 모자를 다 쓴 것 같아. 추워. 집들이 다 똑같으니까 약간 뭔가 영화 같은 느낌?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신발에서 벗어야 되죠?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룰이 있구나. 차 어때요? 차요? 네. 죽을 것 같아요. 40마일을 3시간 동안 달려서 왔으니까. 식사는 어떻게 식사 잘했어요? 네, 대충 뭐 있으면 그냥 주세요. 찬밥이라도 라면 끓여서. 아니 어제 내가 해놓고 기다렸거든.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쇼핑 갔다가 쇼핑? 왔어요. 쇼핑 좋다. 그 친구도 내일 모레 가야 되거든. 어디 LA로 가세요? 아니요, 제 LA로 가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요. 일본은 어떤 일로?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제가 일본 대학이 도쿄에 있고 집은 요코하마에 있어요. 기후로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네. 교통비가 좀 들겠네요? 근데 그 학생이어서 정기권으로 정기권. 어떻게 한
8만 원이요? 그렇게 할인이 많이 됐었나? 아, 네. 저 한 석 달 있었거든요. 아, 네. 그 뭐 잘 사는 동네는 아니고 네. 토요스. 토요스라고. 네. 좀 외곽에 있는 스키치 근방이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야 이게 우리 일본 오래 사신 분의 그런 마트로 나왔어. 되게 아기자기하다. 우리 청소도 안 해놨는데. 이게 청소 이게 안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야, 이 태권도 어렸을 때. 와. 엄청 많아요. 비가 엄청 많이 오진 않았어요. 다행히. 와, 좀 다행히 어제는 엄청 많이 왔어요. 잘 때 저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해서 차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차가 누가 이렇게 흔드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버쩍버쩍거리면서 비가 와. 우박 아니에요, 우박? 우박. 아니요. 우박 뭐예요? 헤일이라고 그래요. 헤일. 헤일, 아. 헤일 주의보가 여기도 떴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다행히 안 오고. 그래서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 창문이 다 깨지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여기 몇 년 계신 거예요? 여기 오클라호마만 내가 온 게 지금 이제 9년 차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저기 이렇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텍사스에서 1년 살고 여기로 온 거예요. 10년 차 됐네. 집은 되게 깨끗해. 이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원래 토네이도가 다 쓸고 지나간 동네예요. 2013년에. 사랑가? 뭐 있었잖아요. 아니 토네이도가 지나갔어요. 이름이 뭐 있잖아요. 여기는 태풍. 태풍이 아니고 토네이도인데 그 뉴올리스였구나. 네, 루시인가? 몇 년 전에 네. 전개한 거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더 새 집이에요. 다 새로 지어서인데 이 집 주인이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 내가 붙이는 거고 아니면 나라에서 지어주거나 새로 지어주거나 옵션이 두 개인데 이 집주인이 돈을 받고 자기가 고치는 집이에요. 근데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여기가 좋은 거는 학교 가깝고 로케이션이 되게 좋아요. 이 동네가. 초등학교 아니에요?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아이들은 걸어서 중학생 아니에요? 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이잖아요. 쟤들은 어이구 멀리 다녀야겠네. 친구가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클라호마의 그 존재감이 저한테 있었어 옛날부터. 그래서 연고가 있으면 연고 없이 그냥 연고 없이 한국 사람들 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온 거겠죠. 좀 이따가 지금 어제가 맛있을 텐데. 짜장도 있어요. 짜장도. 대박.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아이고 그걸 가리겠어요. 아이고 냄새만 맡아도 좋을 것 같은데. 위에 지금 캔사스에 그 한국 마트가 있어요? 캔사스에는 있어요. 거기 크니까. 네. 여기보단 크죠? 여기보단 크죠. 이름 오클라호마는 시골이에요. 네, 그렇죠. 미주리는 없고. 미주리는 없을 것 같아 느낌에. 네, 아칸소도 없을 것 같아. 아칸소도 없고. 그러면 루지애나는 있을 것 같고. 루지애나도 없어요. 없으면 와 그러면 저도 그래서 어제 이틀 2번이나 한국 마트 갔거든요. 나오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야 생각 때문에 막 레토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인마트에도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델라스가 좀 싼 편인 것 같더라고요. 택스가 없으니까. 네. 식사했어요? 네. 우리는 아침에 저 친구가 이제는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제 선물 사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여기서 선물 사고 다녀요? 네. 마트 같은 데 가서? 네. 코스코 가가지고 영양제 같은 거 좋잖아요. 영양제. 여기 저렴하잖아 미국이. 오히려 하노이보다 여기가 더 저렴해요. 근데 수입을 하니까 텍스를 막 때리니까 수입품이 되죠. 그래서 영양제는 모자란 건 여기서 사면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저 그래서 부모님 거랑 양가 조부모님 거까지 사갔어요. 조부모님? 결혼했어요? 아니요. 할머니 할아버지. 양가라고 해서 제가 참 한국말 자꾸 까먹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친구가 역사학하는 친구라 역사요? 말하는 게 좀 약간 이런 신세대답지는 않아요. 굉장히 진중한 언어 스타일, 단어 선택을 해요. 일본에서 오래 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올해로 4년 좀. 4년이요? 네, 4년 정도. 근데 더 오래 산 것 같아. 제가 일본에서 계속 한국어 쓸 일도 많이 없고 그래서 책을 읽으니까 그 문어체 말투가 배워가지고 막 한국 돌아가면 친구들이 너 말을 너무 구한말 지식인처럼 그렇게 이게 약간 억양이 있어요. 일본 억양이 좀 있어요. 정말요? 이거 있잖아. 이게 저는 이제 중국에서 1년 살았고 미국에서 1년 살았거든요. 20대 중반에. 그러면 이제 오래 사는 친구들 특징이 있어. 중국에서 오래 사는 특징이 있고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은 카키머리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체육복 입고 다니면서
쟤는 중국에서 왔다 왔구나. 그 티가 딱 나. 아, 뭔지 모르겠지만 말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네.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네. 고향이 여기는 아니죠. 네, 한국이죠, 한국. 저는 수원 출신이에요. 우리 말고 그래서 아니 감격스러워요 막 이러고. 걸려가지고. 아 네. 날씨가 진짜 금방 추워진 거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오클라호마 날씨가 오클라호마 사람 같다고 얘기해요. 변덕스럽다고. 아 기분파인가요? 네? 기분파인가요? 여기 사람들이 약간 업앤다운이 굉장히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착해요. 아, 아 근데 이렇게 착한데 업텐다. 이게 좀 사람들이 약간 기후 변화가 많다 보니까 아, 기후 감정 변화. 기복이 많은 거죠. 아, 뭐 기후 변화가 많은데 감정 기복이. 왜 이게 왜 계속 이러면 사람이 우중충하거나 차분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여기는 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하다가도 또 저녁에 또 안개 구름 싹 꽂히고 네. 파란 하늘이 보이고 막 그래요. 어쩔 때는. 와 영국 대상인데? 영국 같은데 가면 네. 어. 이게 진짜 어제는 반팔 반바지인데 오늘은 빡빡하 입어야 되고 막 이런 맞아요. 거. 여기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약간 뭐 영국 신사 막 이런 네, 이미지 네. 이런 이미지인데 업앤다운이 심한 거. 와 이게 좀 다르네. 맞아요. 어떻게 조심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의혹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근데 여기 우리 그저께 근데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착한데 네. 이번에 그저께 아시안 혐오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막 차에 막 들이붙어가지고 차 푸싱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클라호마에서? 여기서. 그래서 보수의 텃밭들을 좀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 번도 아시안에 여태까지 대한.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 여기서 살면서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막 며칠 잠 못 자고 막 그랬었어요. 아이, 저 델라스 그 어디냐 총격 작년에 그 미용실에서 세 번 네네네네네.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네. 갔었거든요. 네. 어제 그 H마트 근방 네, 그 옆에. 캐롤랭님 캐롤튼. 캐롤튼. 그래서 근데 그 뒤로 거기가 뭐로 지정됐냐면 한인 지역 한인 타운 네, 이런 거 네. 지정됐더라고요. 그 40년 동안 지정됐어요. 열심히 이걸 했는데 드디어 그 사건 하나로 이제 됐다고 한인 사회의 경사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희생양이 된 거죠,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런 특보 지역이 되면 네. 법들이 강화가 법들이 되잖아요. 강화되는구나. 그래, 아. 보호 차원에서. 어. 그냥 미국 사람들은 총기 사건이라는 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아. 그런데 이제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만일에 그러면 더 가중 처벌이 되거나 이제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되니까. 진짜 좋은 데는 되게 좋은데 안 좋은 데는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일부만 봐. 일부는 그냥 그잖아. 일부 저 빼고. 평탄하죠. 예. 뭐 위험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여기는 신주쿠 같은 데 안 가면 별일 없죠. 신축구 난 좋은데. 저는 신주쿠 자주 가요. 근데 밤에 걸어다니기에는 약간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 정말 많고 그리고 뭐라 해야지? 홍등가가 많아가지고 골든가이. 홍등가 골든가이라고 골든 뭐 하잖아요. 호스트나 막 그런 거 하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혼자 걷기에는 좀 위험한 곳인 것 같아요. 다른 데들은 그냥 평소에 그냥 도쿄타워 주변 그런 데들은 새벽 3시에 걸어도 상관없는데 와 일본 그립다. 저는 일본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아. 직장 생활할 때 네. 가장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일본이잖아요. 그쵸. 그 진짜 오키나와 빼고는 다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세계 여행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여정에는 일본을 딱히 넣지 않으시나요? 다 갔어요. 다 가셨구나. 그래서 네. 안 간 데가 히로시마밖에 못 갔거든요. 아, 히로시마. 네, 그래서 동경도 5번 갔고 석 달 살았고 막 그래서 네. 그 홋카이도도 차로 그냥 겨울에 한 번 돌고 네. 10달 살았고 아, 그냥 홋카이도 빙판이잖아요. 네. 그리고 봄에도 이제 저거 보러 갔었고 그 프라보 뭐 그 뭐죠? 아 진짜 5년 넘으니까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다 갔다 와서 근데 가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한창 다닐 때는 네. 비행기에서 딱 내려도 여기가 해외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는데 그쵸. 한 3년 넘게 지금 만 가니까 20년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거기서 보냈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내고 그 뒤로 못 갔으니까 4년 3년 되니까 근데 또 그립더라고요 괜히.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가야 되는데 한 10년 뒤에 가지 않을까 막 8년 뒤에 가지 않을까. 지금 제 여행을 시작한 지가 10년 일정 중에서 3년 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여행 2019년도에
이번에 중국이랑 일본 못 간 데 가보자 계획은 있다. 오클라호마는 진짜 올 일이 없지 솔직히. 원래 전 이제 도장 깨기로 온 거야. 이게 네. 휴스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텍사스부터 해가지고 모든 주를 한번 90일 동안에 돌아보자 목표했는데 이제 초반에 약간 뭐가 혼선이 있어가지고 한 네. 2주를 텍사스를 날리고 이제 이틀 전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90일 동안 48개 주 본토에는 48개 주 다 도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또 이동하는 데가는 시작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한 20개라도 이번에 돌면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남미로 쭉 내려가는 일정이. 네. 멕시코는 진짜 아시아 혼자 돌아다니기가 그렇게 무섭다던데. 근데 또 잘 피해 다니면 돼요. 그 지역들만 아. 빼면 되는데 또 그러다가 또 사고 나가면 돼. 아유. 그러면 이제 취업도 다 하려고 노력 중이겠네요. 일본에서. 네. 올해가 딱 취업해야 하는 저희. 4학년이에요? 아니 3학년인데 아. 원래 일본에서 3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턴 좀 하나? 네 그리고 4학년 봄학기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거의 내정이라고 해가지고 오. 네, 그 아, 돌아가면 또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네. 거는.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삼촌이야 삼촌. 지금 규진 삼촌. 22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20살 차이잖아요. 네. 20살 차이 나는 인간계 사람 만난 게 너무 오랜만이야.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 했었거든요. 네. 아. 7살짜리들, 6살짜리들이 제일 멀었는데 그 중간은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지? 이게 해외에 있으니까 혼자 다니니까 한국말을 까먹어서 아, 지금 제가 한국말이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진짜.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네. 10년이면 뭐 거의 뭐 그쵸? 맞아요. 거의 10년. 한창 거의 10년이면 딱 10년. 딱 10년이에요. 20대 전까지 고등학교를 마치고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자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딱 맞아요. 돼 있을 텐데 한국말들을 이렇게 왜 유창하게 한국 사람 말하듯이 그리고 한국에 또 많이 그 줄임말 같은 것도 생성되는 말들 있잖아요. 맞아요. 줄임말이 제일 어려워요. 졸기 맞아요. 막 존맛탱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런 거 이제 나오면은 이제 어렵지. 그건 사전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 네. 있을 저도 정도로. 속사전.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혼자 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한국말을 더 빨리 까먹고 있구나. 아 맞아요. 그리고 아, 일하는 알겠다. 데에서도 제가 지금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국어 쓸 일이 거의 없고. 역사 쪽 아니에요? 네, 역사 쪽이에요. 아 근데 아니, 거기 근데 일본에서 거의 자기 전공 살려 취직하는 그거 사람 거의 없고 없지. 저도 아마 그 취직하는 데는 아마 역사 쪽을 별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을 가지 그렇게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과할 수 있잖아. 경영학과라든가 뭐 근데 일본 전과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믿을까? 그리고 저는 역사 배우는 걸 되게 만족하고 좋아하는 편이라 계속 이대로 졸업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이랑 사시니까 말투가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아, 이거 저는 오래 사는 거 치고는. 내가 더 온돌할 수도 있어. 네, 저는 한국어를 집에서 항상 쓰니까 네. 그러니까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가끔씩 어려운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 아 근데 요새 한국 애들도 한자어 같은 거 하나도 몰라. 나 모르는 경우 많지. 그치. 근데 저는 맞아. 그러고 싶지 않아갖고 그렇게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자 공부 진짜 해. 기사 공부 기사도 많이 보고. 네, 맞아요. 몇 년 있었다 그랬죠? 저 4년 정도 있었어요. 4년? 우여곡절이 있었어가지고 무슨 우여곡절 있었어요? 그냥 그 처음에는 대학을 법학과로 갔었는데 어. 너무 안 맞고 어렵지. 저 게다가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그 감정을 배제하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네. 딱딱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하고 한국도 법학은 어려운데 그 일본어는 어떻게 법학을 해? 다른 나라 사람들 수학하는 사람들, 네. 의학, 뭐 법 이런 쪽은 네.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옮겼는데 옮긴 게 더 맞기도 하고 네. 저희 아버지도 역사 공부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예요? 뭐 저는 많잖아요. 동양사예요. 동양사. 네, 동양사고 제일 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이랑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같이 있었던 사건들 같은 걸 비교해가지고 비교 역사를 비교 역사. 하는 거를 그렇지. 제일 관심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졸업할 때 졸업 논문 주제로 청일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동아 공영권에 대해서 나와요? 네, 나와요. 다 가르쳐요. 아. 대학은 가르쳐요.
그게 진짜 제가 동남아시아에 작년 1년 있었거든요. 아, 10개국에 네. 있었는데 네. 그 영향을 진짜 제일 많이 받은 곳이 동남아인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왜냐면 어떤 식으로 그런 생각도 될까요?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 녹음해도 될까요? 네. 녹음.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아니 여기 와가지고도 내가 학교를- 일본어 공부하고 네. 주식까지 공부 얘기, 역사 얘기 막 이런 거 둘이서? 둘이서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동남아 했어요. 수십조 원을 했을 거야 아마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2010년 전부터는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엄청난 또 투자를 했어요. 100조 이상을 했을 거야 아마 동남아에.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일본이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원조를 많이 했어요. 네. 원조를 ODA라고 하잖아요. 뭐 엄청 많이 해서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방콕 같은 데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일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차부터 해서 BTS부터 해서 뭐 가봐서 알죠. 아, 저는 네, 안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사실 지금이 첫 해외 여행이어가지고. 첫 여행이에요? 네. 가보면 일단은 일본 편의점들이 쫙 깔려 있고 네. 그러니까 도시 생긴 것들이라든가 보면은 일본 같구나. 일단 BTS라고 해서 지상철이 육교를 다니는데 약간 보면은 일본의 그 수도쿠를 지나가는 JR 라인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네. 그거 보면 그런 느낌 들고 그냥 시스템 자체가 많이 일본이 세팅해줬어요. 일본이 세팅해준 나라. 일단은 태국이라는 나라가 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다 굉장히 투자 많이 해서 삼성이라든가 SK 일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마찬가지로 도시화부터 해서 모든 일본의 그 제조업 기업들이 네. 방콕 중심에다가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산업 단지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1960년, 70년대도 이미 인건비가 비쌌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7, 80년대부터 계속해서 80년대부터 방콕 근방이나 태국에다가 기업 단지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저렴한 노동력을 써서 발전을 했죠. 네. 태국이. 근데 한계가 있는 건 뭐냐면은 태국이라는 나라가 교육열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동남아가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네. 높진 않아. 베트남 빼고. 베트남 그쵸.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서 베트남은 다른 나라야. 주변에 베트남 애들 보면 다 대학원 가고 그런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되게 잘 이용하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유학을 가면은 네. 동경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숙사도 무료로 회사 같은 데 줘서 같이 네. 뭔지 알죠? 네, 뭔지 네. 알아요. 약간 사설 기숙사 같은 네. 것만 아니고. 그 국제화를 위해서 대기업이 국제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직원하고 네. 외국인 유학생을 합치셔서 같은 방에 넣고 이렇게 공부시키는 약간 맞아요. 교류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진짜 교류가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태국 거기까지 컸는데 중진국이 함정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교육열이 높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공장만으로만 머물리는 거야. 자기들 기술을 발전해야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네. 한국 전쟁 이후로 네. 우리의 기술을 이렇게 막 개발했잖아요. 반도체도 개발하고 브랜드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했는데 걔들은 그냥 병참이 아니라 그냥 공장으로만 남은 거지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약간 태국 하청. 그쪽에서는 약간 입신양명의 꿈을 별로 안 꾸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프롬톤이라고 자기들만의 자동차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베트남도 자기 브랜드가 있어요. 빈 그룹이 빈페스트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네. 걔네들은 태국은 자기 브랜드가 뭐 리조트 같은 거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태국 브랜드 유명한 거 없잖아요. 근데 태국이 그 동남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 국가 중 하나잖아요. 아, 젓가락. 식사는 저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저희 말고 먹었어요. 그렇죠. 저 시간이 아점 드셨겠네, 아점. 네. 아점. 네. 대부분 보면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을 늦게 드시더라고. 근데 이거 짜장면 좀 먹을래? 아니, 저 저 괜찮아요. 짜장면도 있어. 짜장면도 같이 그 먹으라. 먹방. 와. 많이 먹고 좀 쉬었다가 네, 쉬었다. 저녁은 우리 캐터링 스토어 와서 네. 그래서 동남아는 그런 분위기인데 대동아공영권이 다 모든 동남아 국가에 미쳐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교량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 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이런 거 가면 다 일본하고 해당 국가 국기들이 박혀 있어. 일본의 원조로 해서 복원이 됐다.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의 힘은 어디서 많이 느낄 수 있냐면 네.
그 파리에 가서 그 일본 그 박물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느낄 수 있겠지만 네. 그냥 동남아 가면 구석구석마다 일본 국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지금은 이제 멋있다. 네. 중국이 이제 바꿔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대동아원경 물어보고 싶어 얘기한 게 그런 거. 참 사실 식민지 지배가 약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공공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일본이 계속 아시아에 얘기하죠. 식민지를 한 이유 자체도 아시아의 패권을 너무나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35년 이제 지배를 받았는데 네. 인도 같은 경우는 400년 받았잖아요. 그렇죠. 400년 동안 그 스타를 받으면서 빼앗긴 걸 금액으로 한 사람이면 뭐 2조 달러 된다는 얘기 있어요. 2,600조? 그러니까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쌀도 우리가 해서 막 불량미로 이런 것처럼 약간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PCB 국가는요 많이 뺏겨요. 뭐 기술을 배우는 것도 네. 한계가 있죠. 왜냐면 좋은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아리가또 이타다키마스 하여튼 그렇게 어디까지겠지? 하여튼 네. 스타를 당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연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잖아. 아예 그래도 이렇게 직접 다녀오셔서 살아보신 분 말씀 네.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국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일본 카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캐릭터 이런 것들이 진짜 맞아요. 도심 가면 이 K 컬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잠시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다 잡고 있고 중국은 그냥 TV 드라마 정도 보는 정도지 그 중국을 막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대만 사람들이 진짜 일본 좋아하더라고요. 대만은 거의 저는 느낌이 일본이라고 해요. 반일본? 반중국? 맞아요. 반일본이라고. 저번에 친구가 그러니까 일본인 친구들끼리 대만에 졸업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편의점에 갔는데 약간 짧은 일본어가 아니라 진짜 일본어 제대로 된 경어로 고기를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완전 그냥 일본어를 그냥 하는 기분이에요. 그냥 인종차별 받았던 최근에 또 받았던 기억은 음. 힘찬이랑 다른 친구랑 그뭐 오락실 같은 데 있는데 페이드? 아케이드에 가갖고 아이스크림을 먹자 해갖고 갔는데 저희가 앞에 있는데도 주문은 안 받고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래갖고 친구가 그런 거 비디오 찍어.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저거는 인종차별이라고 그냥 저런 거는 상대도 해주지 말고 그냥 가자 하고 해갖고 혁거지 할까봐. 그게 문제였어. 얘는 총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알바하고 있는 곳인데 걔네도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애들 어차피 알바했던데. 그러니까 얘네들 그런 거는 자기네들 그냥 사상이잖아. 그냥 그쵸. 백인 우월주의. 맞아. 왜 니네 나라가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서 사는 동양인들이 그런 백인들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라 그러지? 왜 내가 여기 내 땅인데 쟤네들이 더 돈 많이 벌고 열등감이 사실 지는 땅도 아니면서 맞아. 지는 땅다 난 백인보다 그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무시는 게 좀 됐어요. 맞아요. 더 오히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맥도날드 갔는데 썬데이를 시켰는데 이만큼밖에 안 주고 앞사람은 되게 많이 주는데 네. 이게 인종차별이구나. 맞아요. 미국 한복판에서. 진짜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약간 자기가 왜 내가 먼저 들어왔지야 그런 거 맞아. 약간 맞아. 자기들 여기서 서럽게 자기네들은 자기 민족들은 여기서 서럽게 여기서 살아가는 걸 버티고 지켰어 막 이런 좀 그런 거. 맞아. 내가 최근에 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뉴욕에 흑인들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는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그 흑인들이 여기는 흑인 동네인데 저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나도 그 영상 봤는데 사람들이 흑인 동네 들어와갖고 저렇게 장사하는 거 꼴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여기도 흑인 동네에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한국 사람들이 해요.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근데 돈 많이 벌어요. 왜 그러냐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원래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푼돈 왜 푼돈을
계속 가지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세금 많이 안 내도 현금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오히려 위험한 거지. 위험하지. 네. 여기는 치아는 어때요? 오클라호마? 치아는 여기는 백인지가 아니야? 백인 지역에서 거의 백인 지역이지. 히스패닉도 여기까지는 못 오고 그 텍사스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여기도 많이 있기는 많이 있어요. 있네. 그런데 여기는 좀 배운 좀 똑똑한 좀 똑똑한 있는- 히스패닉 있어요? 네, 히스패닉이. 여기서 보통 뭐예요? 여기서는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큰 청소업체를 가지고 있다든가 약간 그런 스타일. 비즈니스 쪽으로 봤을 때는 백인들은 여기는 백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농장 하는 거. 농장. 그러니까 파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완전히 토백이들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오클라호마는 뭐 이렇게 특정적으로 기업이 없어요. 이번에 최근에 아마존 들어왔고 여기는 팅커라고 해서 여기 3대 공군기지 있어요. 팅커 에어포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쉘 가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가스 컴퍼니들 많이 있고 여기까지 있구나. 텍사스도 이렇게 파미안 타고 이렇게 위까지 있구나. 네, 여기도 많죠. 여기도 많이 있고 여기서 말고 털사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털사는 주도가 여기가- 털사 아니야? 주도가? 아니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또 주도인데 주도야? 아. 더 발전된 게 털사예요. 오, 거기는 그래요? 케미컬이 많아요. 거기는 공장이 아. 있어요. 여기는 공장이 없어요. 여기 리테일이라든가 아니면 창고 이런 거는 많은데 거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공장 단지가 있어요. 생산하는 게 뭔가 있으니까 좀 원활해요 여기보다. 뮤지엄도 큰 곳도 더 많이 있고. 털사 꼭 가야겠구나. 털사는 꼭 맞아요, 들려요. 털사. 털사가 명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요번에 뭐지? 실베스터 스텔론이 아마존 TV쇼 찍었잖아요. 털사킹.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하죠. 근데 이 친구가 좀 더 있다 가면은 좀 구경도 좀 시켜주고 맞아요. 그러고 싶은데 이 친구 다음 방학 때 오라고 방학 했어요. 때? 그래서. 일하고 있으면 바쁠 것 같아. 그리고 딱 돌아가자마자 학교가 시작해가지고 그럼. 진짜 아슬아슬하게까지 있다 가는 거여서 콜라 한 병이 거의 130엔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비싸요. 근데 여기에서 공항에 가가지고 공항 아무 사- 생각 없이 콜라를 하나 사가지고 4,000원, 5,000원? 애플페이로 결제를 했어요. 520엔이 찍힌 거예요. 거의 3배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인가? 약간 나 사실 바가지 쓴 줄 알았어. 그래서 바가지지. 이 사람이 더 찍었나?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런 홀세일이나 이런 데서 이거 벌크 하나에 6불, 10불 미만인데 24개 캔이 네. 28. 공항은 다 비싸요, 공항. 공항 비싸고 관공서 안에서 파는 것도 물도 4불씩 5불씩 파는 거야. 맞아. 난 카트가 8불이라는 거 정말 충격이었어. 카트가요? 공항 카트. 오. LA 9불, LA 8불, 휴스턴 8불. 인터내셔널이면 더 비싸죠. 여기는 로컬이라서 그 정도. 돈 그렇게 많이- 것 같은데. 여기는 돈 그렇게 많이 왔다니. 맞아. 그때 딱 콜라 사고서 눈물이 났어. 깜짝 놀라지. 우버 비용이 제일 눈물 날 것 같아. 맞아요. 네, 차를 빌렸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근데 운전이 미숙하니까 네, 제가 특히나 여기는 운전하기가 그나마 편한 게 차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도시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힘든데 언덕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 진짜 샌프란시스코 언덕이 너무 맞아요. 많았어요. 언덕이 너무 많아갖고 여기서 내가 렌트카를 빌리고 운전을 했으면 분명 사고를 냈겠다 그렇겠다. 싶었어요. 막 길도 이렇게 돼 있고. 네. 근데 어차피 그 대중교통이 많이 또 발달돼 있어서 그쵸, 그쵸. 우버뿐만 아니더라도 타려면은 뭐 그거 뭐야 그 레일 그냥 트램. 버스나 트레일 맞아, 트레일러 그런 거. 근데 버스가 꽤 잘 되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큰 도시니까 아무래도. 네, 그리고 돈을 안 받았어요. 맞아. 근데 이것도 케바케였어요. 돈을 받는 버스가 있었고 아. 안 받는 버스가 근데 있어요. 안 받는 버스인데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 왜 이렇게 도시 중간에 가는 트레일은 돈 안 받고 그냥 중간에 서가지고 그냥 아무 타서 데나 가? 타서 타서 그냥 아니야? 타고 관광용이니까 올라가고. 그런가 보다. 응. 아니, 언덕이니까 그거 그냥 올라가고 셔틀처럼. 앞 사람들은 내는데 우리 보고 그냥 내지 말라고. 맞아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많이 탔었는데 노숙자들 분은 되게 뭐랄까 그 사람들이 말을 했었어. 나는 돈이 없는데 태워줄 수 있으신가요? 하면서 말을 했기도 했고 또 어떤 버스는 제가 2불을 냈는데 2달러를 냈는데 거스름돈을 안 주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그러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됐어. 네. 그래갖고 거스름돈 왜 안 주냐고 했는데
그냥 가라고 거슴줄 없다고 하고 혼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맞아, 억울했어. 나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야. 그 우리나라처럼 버스처럼 얼마 내면 드르륵 이렇게 해가지고 잔도 안 줘. 여기 안 주잖아요. 여기도 거의 안 주죠. 네, 오클라호마에서는 버스를 탈 일이 없어서 없죠. 어. 버스를. 그리고 여기 오클라호마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정도밖에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대학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지 이런 로컬 길에서는 거의 버스를 볼 수가 없어.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이 버스 기사한테 혼났었던 기억이. 맞아, 그때 게다가 굉장히 지쳤었어. 맞아, 너무 지쳐갖고. 그 사람들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네. 황당하지. 오늘 달래? 막 그리고 카드도 안 됐었어. 맞아. 근데 되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은근 되게 선진국이고 되게 뭐가 발달돼 있을 것 같아도 엄청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죠. 네, 있죠, 현금, 있죠. 현금. 맞아요. 애도 아까 전에 그 맞아. 같이 여행하면서 진짜 일본이 더한 줄 알았는데 미국이 더하네 하면서. 맞아. 난 일본이 아날로그의 끝일 줄 알았어. 아니야. 유럽 가도 그런 데 많아요. 유럽은 거의라고 생각하면 되지. 명품관 이런 데 빼놓고는. 우리나라 한국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엄청 대단한 나라인 거지. 그쵸. 대한민국은. 진짜로. 한국은 이제 너무 포장마차에도 계좌 편리하잖아. 붙여놓잖아요. 어. 막 카카오페이 이런 거 붙여놓고. 빠르고. 네, 빠르고. 중국 가시면 중국이 더 앞서 있다는. 그렇지. 맞아. 상해 갔을 때 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들은 일본 올 때 약간 아날로그 체험으로 온다고 들었어요. 돈 맞아, 내니까, 맞아. 종이돈 내니까. 근데 나는 맨 처음에 북경을 갔었거든요. 북경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짓고 있을 때, 스테디움 지을 때. 근데 거대한 거기 가가지고 시골이었을 때. 이제 거기서 강의 끝나고 투어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먼지, 특히나 안 씻는 사람들. 와,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아파트가 고층인데 우리한테가 아파트 맨 펜트하우스를 빌려줬는데 우리 강사들한테 올라가는데 안내양이 있어. 몇 층 가십니까? 그런 이 여자가 안 씻는 거예요. 너무 머리도 안 씻고 탈 때마다 그 서비스를 하는데. 옷은 되게 단정하게 입고 있는데 맞아.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8명밖에 못 하는데 우리가 네. 6명이면 강사진이 6명인데 6명 꽉 차고 그래서 딱 찼는데 정말 아니 고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 좋겠다. 근데 상해는 너무 또 안 그러고 상해는 정말 너무 예쁘고 네. 카페들도 다 그러니까 고급스럽죠. 은근 의외로 고급스럽죠. 그리고 그 프랑스 주차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있었으니까 선불. 여기 더 싼 것 같아요. 여기 더 싸. 2.79까지 봤는데 보통은 이게 뭐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데도 여기 땅값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2.9까지 2.75부터 전 최저가만 보니까. 근데 거기서 텍사스는 2.8까지 봤는데 7은 처음 봤어요. 여기 저 처음에 왔을 때 갤런당. 1.69였어요. 1.69. 1.69? 저도 2018년도에 여행 다닐 때 900원 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900원 대였으니까. 갤런이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리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갤런당 그러면 300~400원이었거든요. 400원? 그럼요. 그 당시는 맞아.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이제 9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막 이게 갤런이 3배, 2.7배 몇 배죠? 3점 3점 몇 배인가? 그쵸? 리터로 따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국의 리터당으로 따지잖아. 리터당 1,몇백 원. 그렇게 하면은 보통 갤런으로 따지면은 4~5천 원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근데 여기는 그 갤런이 1,몇백 원밖에 안 나요. 근데 한국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그쵸. 그 리터당 계산하면 이번에 캘리포니아가 한국을 앞질러섰어요. 그거 모르시죠? 근데 알았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올라가가지고 미국이 그거 잡느냐고 되게 힘들었지. 주마다. 여기도 올랐었어요. 3불 몇 대까지 올랐었어요. 지금 그래마 좀 내린 거예요. 지금 3.8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 좀 내린 거예요. 여기서 봐봐 1몇 불이었는데 3불 4불 때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여기 사람들은 샥이지. 이 사람들한테는 그쵸. 진짜 지금 5불 때 캘리포니아 5불 때 5.6 막 이럴 거야 아마. 대박이야. 진짜 너무 비싸. 그래서 뭐 사람 못 살 것 같아. 근데 거기는 인컴도 비싸잖아요. 올라 있잖아요. 일단은 3억 이상을 벌어야 살 수 있다면서. 25만 불. 이하는 이제 생계가 곤란한. 근데 그런 데서 서비스 업종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요. 그래도 그게 그때 팬데믹 때 좀 어려웠을 뿐이지
나라에서 지원 많이 나오고 엄청 나눠졌잖아요. 네. 바우처.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다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장사 안 되는 가게들은 오히려 팬데믹 때 오히려 나라에서 돈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땠어요? 지원 좀 나왔어요? 우리도 나왔죠. 그쵸, 케이터링 수업도 나왔죠. 내 친구가 이제 덴버에서 컵밥이랑 컵밥 몇 개 하거든요. 근데 싹 정리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게 팬데믹을 못 팬데믹인데. 버틴 것 같아요. 재택을 해버리니까 오피스타운에서 컵밥을 했는데 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저는 이제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배달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드랍해주고 픽업하고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너무 이제는 잘 됐거든요. 막 잘 됐는데 팬데믹 오고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그치, 솔직히 이해하겠어. 뭐 그래봐야 뭐 한 2주 우리도 2주 이제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 한참 막혔을 때 2주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해가지고 막 다 털리고 막 빈 창고 되듯이 막 이 큰 마트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렇게까지 1년이 넘어가지고 막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 장기전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케이터링 컴퍼니잖아요. 케이터링 서비스다 보니까 파티를 안 하면 우리가 존속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잡혔던 연말까지 스케줄까지 다 안 하니까 우리는 그 재료 다 루스 나고 스케줄 다 빵꾸 나고 하고 했으니까 좀 힘들었죠. 왜냐면 이게 이런 음식 장사면 우리가 팔 양만 장을 받아 놓는데 우리는 100명, 200명, 400명분 음식을 다 창고에다가 킵해놔야지 식자재를 해가지고 나가요. 우리는 개런티가 된 상황인데 이게 다 무산이 됐으니까 아예 법적으로 하지마 이렇게 됐으니까 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우리가 다 고스란히 보상받지. 그 디파짓은 얼마나 내요? 그 사람들? 디파짓은 보통 한 15% 정도 하는데 커버가 안 되네. 커버가 식자재까지 절대 안 되죠. 다 버린. 그리고 나서 가장 문제점은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기본 식자재들, 뭐 달걀 알류, 대박이었죠. 우유. 달걀 잡혔어요? 달걀 가격? 아 지금 그는 좀 많이 낮았어요. 조류독감 네, 났다. 조류독감 때문에 특히 닭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 한 박스에 45불 하던 게 150불까지 올라갔어요. 한 박스에. 지금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음식값이 많이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서민들 삶이 똑같거든요. 이게 에버리지가 이게 변동이 없는 사람들은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안 다녀요. 그냥 패스트푸드점은 일괄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벌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개인적으로 사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문 닫는 데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댈러스도 한인들이 도넛 사업을 엄청 그게 이쪽으로 다 피한다는데 이주한 거예요. 텍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도넛은 새벽에 일찍 만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거의 새벽에 이렇게 교대 근무도 많이 해요. 새벽에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뭐 가스 컴퍼니라든가 이런 오일 컴퍼니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레스토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그 시간에 쓰면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도넛 가게들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도넛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신선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그 전날 만들어 놓은 도넛을 팔기도 했는데 한국 사람이 맡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프레쉬한 빵을 만들어 가지고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갑자기.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콜라치라는 게 생겼어요. 소세지에다가 도우 말아가지고 빵처럼 딱딱해서 먹는. 근데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퍼져버리면서 이 사람들 떼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넛 가게를 막 10몇 개씩 가지고 기업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니지먼트를 주는 거예요. 이민 오는 사람들한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왜 그러냐면 9.11 사태 이후로 비자들이 거의 막혔었어요. 오기가 힘든 거야. 테러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큰 돈 안 들이고 그 도너스 사업을 해서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텍사스는 이미 풀이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도 지금 이제 풀이에요. 근데 대부분 도넛 가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금방 돈을 벌어요. 엄청나게 밀가루값 싸고. 근데 지금은 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보다도 왜냐면 꾸준하니까. 꾸준해요. 정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변심이 별로 바꾸지 없어요. 않죠. 안 바꿔요. 그래 이런 거 새로운 거 먹는 거 무서워하는데도 자기네들이 매일 먹는 도넛은 다른 집도 안 가요.
딱 고집만 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네이버 후드마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만든 도넛이 워낙에 프레시하고 좋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것처럼 설탕을 많이 안 해요. 글레이즈를 두껍게 안 해요. 이 유일하게 크리스피 도넛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 붙이는 데가 텍사스하고 오클라호마예요. 이 동네에 못 붙이는 거? 못 붙여요. 아, 그래서 던킨. 던킨도 몇 군데 있긴 하는데 없어. 던킨은 커피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같이 하니까 베스킨라빈스랑 하니까 그나마 좀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보통은 데일라이트라는 그 중부 지역 되게 큰 컴퍼니가 있거든요. 밀가루 플라워 컴퍼니가 있는데 거기서는 도넛도 지금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 일해요. 그 정도로 되게 한국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밀가루 사고 그래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밀가루 왜 쩐으로 파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도 그렇고, 도넛 한 개 먹으면 도넛 한 개 값을 팁으로 주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아, 그래? 한 개당 줘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팁으로? 도넛홀이 보통 2불이면 뭐 3불 주고, 2불 50이면은 뭐 3불 주면은 나머지 잔돈 아무데나 킵더 체인지 해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무시가 안 돼요. 나도 해봤지만, 나도 여기 와서 2년 했었거든요. 뉴욕에서 니콜 키드먼이 네일샵 가가지고 팁을 얼마 준지 알아? 얼마 전에. 400불 줬다니까. 50만 원.